네, 반갑습니다. 1월 1일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동산 호시절 다 지나갔다. 음, 이때를 호시절이라고 칭하진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호시절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일단 대출 환경 25년, 네,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가 되면 대출 다 풀린다는 이야기들도 있곤 했지만, 작년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작년에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곳, 이 페널티를 받는다. 대출을 속 시원하게 못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걸렸네요. 가계대출 평균 DSR을 낮춰야 된다. 전체 대출액을 줄여야 된다. 25년도에 내줄 대출을 24년도에 내줬다. 그래서 이때가 호시절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봤고요. 내년 25년도 가계대출 얼마나 늘릴까 보니까 뭐 GDP 증가율 이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GDP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고 있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고 현상. 쓸쓸하잖아요. 씁쓸합니다. 예, 거리의 풍경도 씁쓸합니다. 1980년대 연평균 경제 성장률 10%를 구가하던 시절 금리도 무진장 높기도 했어요. 예, 성장률, 은행에만 돈 넣어놔도 이 불어나는 재미가 있던 시절. 예,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통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은행에 막 가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들이 있네요. 아무튼 이 좋았던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나요? 네, 평균 성장률이 이렇게 점점 줄어든다. 그럼 대출할 수 있는 한도도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 아래는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수많은 경쟁 상황에 놓여 있게 됐다. 중학, 와, 이제 쉽지 않죠. 예, 재미 많이 봤던 부분들 점점 쉽지 않다. IT나 이런 것들도 글로벌 경쟁력은 없죠.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이것도 보면 호시절이 지나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거래가 무척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적었던 2월 정도의 거래량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8천 건대의 거래량이 이렇게 됩니다. 거래량이 반토막 나는 것은 거의 찰나의 순간에 이뤄질 정도니까 이 긴 안목으로 보고 투자한다고 봤을 때 뭐 한번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는데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서울의 거래량 심지어 2,300건대. 올해 1월달 거래량 2,300건대로 예상이 됩니다. 2,300건대. 아주 안 좋은 시기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유튜브를 하면서 고충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유튜버가 활동을 그만둔다고 하길래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더니만 이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큽니다. 악플러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정말 이거 한 개 달리면 하루 종일 온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 정도? 또 근래 들어 전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알고리즘이 저를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또 이거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이 데이터를 만들고 가공하고 소개해 주는 것만에만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남들에게 계속 보여지는 일, 또 익명의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지는 일이 이 에너지 소모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조회수 요새 한 1000 나올래나? 그러면 이게 너무 처참합니다. 진짜 처참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 이용해 주는 덕분에 근근히 연맹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매도 물량 해마다 요 층위가 계속 높아진다. 네. 6만 개대로 시작하고 있고요. 전세 물량은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요 자리에 지금 7,500개. 역대 지난 5년간을 통틀어 봤을 때 조금 낮은 수준.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요거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로 보면 됩니다. 월세 물량, 전세 물량 7,000개대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이때 22년도하고 제가 분위기가 닮아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24년도는 21년도와 닮았고 요게 임대 물량이 늘어나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 안 팔리거든요. 거래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임대 물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아파트 거래량. 요것도 빨로파, 빨로파. 요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24년은 노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현재 1165건, 요게 한 68% 정도 거래된 겁니다.
아무튼 그 거래량은 뭐 1,400건대 정도 나올 것 같고, 1,500건, 1,600건, 여기 보면 나옵니다. 예, 12월 거래량은 1,600건 정도 예상하고, 그 다음 거래량은 1,500건. 요 까만색으로 이제 제가 25년 내용을 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뭐 대선, 뭐 탄핵 정국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반짝 상승하다가 없다. 올해는 23년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40조 가까이 풀렸죠. 24년도에는 신생아 특례 엄청 풀렸죠. 25년도에 또 신생아 있는 정도죠. 예, 정책 자금도 많이 투입되지 않고 은행 자금도 많이 투입되지 않고 오히려 금리도 경제 상황을 보면 내려야 될 것 같지만 내수나 이런 것들을 봐서 내려야 될 것 같지만 야, 이거 세계적으로 발맞춰 가려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도 시원찮을 판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니까요. 은행 대출 금리 지금 4% 중반입니다. 투자로서는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제 방송을 봐도 좀 재수 없을 것 같고 실거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너무 같은 내용이 너무 반복됩니다. 왜? 이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는 걸요. 지난 1년 반 동안 횡보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라고 이거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 숫자만 읽어드리는 것도 의미 없고 그래서 경제 상황을 읽어드리는 부분을 앞쪽에 좀 비교적 많이 담긴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아파트 가격에 1위 1비 했던 시간보다 더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25년도 아마 앞자락에 그런 뉴스들 그 뭐 한 서너 컷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는 막 수십 수백 개의 뉴스를 검색해 봐야 되는 정도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거래량 여기 까만색으로 시뮬레이션 해놓은 자료 요것도 중간중간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조금 오른 상태로 마무리되었고요. 자, 거래량 좋은 시절 요게 오히려 좋은 시절이었다. 22년도와 닮을 수도 있다. 아니면 또 금방 태세 전환해서 바꿔드립니다. 자, 200건 정도 거래가 이끌어졌고요. 한 100건 정도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고가 아파트 거래도 이제 조금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실거래 가격 짚어볼게요. 자, 별로 의미 없어 보이고 삼익비치가 근래 거래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이게 8억대 중반 요 가격대에 머무를 때가 있었는데 이거 완전 초고층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건축비하고 이거 하면은 이 분담금 뭐 7억, 8억 이야기 나왔을 때 이 가격이 팍 수그러들었거든요. 다른 아이들 반등할 때 반등도 못했다가 뒤늦게 초고층 이야기 나면서 조금 반등하는 느낌이고 그 외에 아주 미미한 약상승, 대다수는 가격 잘 나온다 싶으면은 요런 거죠. 신고가나 이런 것들은 최신의 아파트들에서 가동 나오고 여기도 신고가가 하나 보이네요. 센텀 두산 이브.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아파트들. 그 외에 고가 아파트 6억 이상은 한 20% 정도 하락에 있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고요. 4번 골든뷰 센터를 바꾸는 고점 대비 37%. LG 메트로시티 25%. 미미하게 약간 그 형상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 1년 반째 유지입니다. 아마 이런 재미없는 방송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4년 더 지속되지 싶습니다. 투자자는 재미없고 이미 물려있는 사람은 좀 고통스럽고 뭐 어쩌겠습니까? 그 다 본인의 선택인 것을 어쩌겠습니까? 시장 전체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네, 고점 대비 뭐 40%, 35%, 고점 대비 40%. 딱 2년 전 요맘때가 아주 하락폭이 굉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처분 조건이 걸려 있어서 그때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게 매도 계약서가 없으면은 새로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를 못하던 그런 시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5년도는 20년도 대출자들을 그 많은 이 비싼 아파트 살면서 그 많은 대출, 그 저금리를 이용해서 했던 것들 5년 이후에 갱신되면서 어마무시한 금리를 맛보게 됩니다. 예. 2% 중반에 빌렸는데 5%대 이자. 지금도 살기 버거운데 그렇습니다. 그 좋은 집에 살려고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약간 많았던 것에서는 더샵 남천 프레스티지 요거 나중에 거래량 다 한번 집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얘가 거래량을 좀 부풀리는데 일조합니다. 예.
일별 실거래가 보면은 요 정도까지만 실거래가 요 정도까지만 보고 뒷부분은 웬만하면 좀 방송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될 듯. 전세 거래도 조금 거래량이 많나 싶었더니만 아니었어요. 전국적으로 임대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 평균 전세 가격 쭉 빠지는 상태로 24년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 금리가 높았죠. 예, 금리 이때 올랐던 거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전세 가격 조금 빠지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3억 이하 전세 사는 사람 비중이 80%, 4억 이상 전세 사는 사람은 6%. 네, 전체 임대 거래가 많이 부족한 채로. 그래도 12월 달은 거래가 그다음 조금 나올려나? 아무튼 뭐 작년, 재작년과 견주어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았다. 나가시는 길에 아시죠? 댓글창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쿠팡 링크도 좀 이용해 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